귀농 선배 인터뷰를 통해서 성공 조건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정보입니다. 그린대로 귀농 선배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합니다. 두 번째가 작물 선정은 지역 특산물이나 입증된 작물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지역 주민과의 대화로 초기 안정적 정착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동우 이장님과 큰걸농장 홍관유 대표의 성공 사례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농산물, 특산물이랄까요? 많이 나고 있습니까? 저희는 쪽파가 주장목이고요. 네. 다음에 벼 두 가지예요. 아, 하고. 저희 쪽파 같은 경우는 제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아버님 때도 기르셨고 네. 전에도 기른 거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동네는 쪽파의 역사가 깊어요. 아, 그러시면 그 이장님의 어떤 영농 경력이랄까요? 예, 언제부터 어떤 작물을 저는 자연스럽게 여기 나고 자라서요. 태어나셨군요. 예, 제가 여기 한 30년 전에 사회생활에다 여기 들어온 케이스예요. 30년씩이나 하셨네요. 네. 30년, 31년 차죠, 올해. 아, 그러시구나. 네. 예, 수박 농사, 쪽파 네. 농사. 수박. 몇 년 쪽파. 전서부터 벼도 좀 하고요. 아, 벼도 하세요? 예, 벼도 조금 해요. 귀농이나 아니면 그 농사에 관심 있어서 그 하고자 한다 하면은 다른 네. 무엇보다도 작물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 작물 선택 하는데 어떤 노하우나 그 조언 같은 게 있으세요? 제가 볼 때는요,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그 지역 사람이 가장 그렇죠. 그걸 성공할 확률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농사 짓는 거를 빠른 시간에 네. 장단점을 파악해서 자기가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네. 댁에다 사이에 나가서 실패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주유소에던 사람이 갑자기 술집에면 네. 돈 버는 것보다 나가는 거를 막지를 못하기 때문에 망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산물 하는 거를 많이 보고 그렇죠. 배워서 빨리 습득해서 네. 그 지역 특산물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럴 것 같네요. 요즘 이제 그 중장년 퇴직이 좀 빨라지면서 예. 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예. 그런 분들이 다양한 일거리를 찾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게 귀농이나 내지는 그 농사일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런 그 분들이 혹시 참고가 될 만한 정착이나 성공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기농한 거잖아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저는 기농하는 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게요. 돈 있는 거로 너무 땅을 많이 사고 집 짓고 농기계 구입하고 이런 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동네에 와서 네. 동네 분들이랑 뭐 그 지역에 맞는 특산물을 좀 어느 정도 해본 다음에 자신이 있은 다음에 농사일에 끼어드는 게 좋겠어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세가 들고 이제 밭이 자꾸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씩 해다가 어느 익숙해지면 법인체를 만들어서 뭐 김치를 담는다든가 공동으로 생산하는가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아. 저는 그런 게 없을 때 혼자 와서 아주 어렵게 자리를 잡았는데 그래도 중장년층이 온다고 하면은 전 가르쳐가며 더불어서 법인도 만들고 그렇게 할 의향이 있어요. 네. 이제 사실은 궁금했던 게 네. 경험도 없고 네. 좀 낯선 사람들이 네. 실패 사례도 좀 많이 들리고는 있거든요. 적응을 못하고 또 한 2, 3년 후에 다시 돌아간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이장님 말씀대로는 일단은 뭔가 투자를 많이 하지 말고 와서 현지에서 좀 적응하는 그 방법 또 그것을 오시면은 그런 걸 많이 도와주시겠다 그런 말씀으로 좀 예. 들리는데 중간에 뭐 막 기농하면 땅 사라고 뭐 해라고 해서 그 중간에 또 먹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요. 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렇죠. 네. 현지에서 와서 농사를 지면 어느 땅이 좋고 그렇죠. 이렇게 적당한 가격에 사서 하면은 실패가 없을 텐데 네. 그런 경우가 참 안타까워요. 네. 어쨌든 경험이 없는 사람이나 네. 좀 뭔가 의욕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착실하게 좀 와가지고 적응할 수 있게 상당히 교육도 시켜 주실 수 있고 또 안내도 잘 해주실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됩니다. 아니, 저는 이 예. 땅을 이제 11년 차인데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요. 타지분이 먼 뒤에 와서 지역 주민 보통 다 갔을 수가 없으니까 저는 항상 2번 정도는 네. 제가 자리를 마련해서 식사를 한다든가 네. 대화를 하는 기회를 만든 다음에 그래도 저기 안 하면은 모르지만 네. 낯선 곳에 온 사람한테 내가 보통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네. 귀농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네. 관심이 없더라도 농촌이나 농산물이나 네. 또 이런 지역 축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쨌든 축제를 주관이 되려면요, 자기 이익보다는 좀 봉사한다는 마음을 가지면야지, 좀 그렇죠. 세세하게 자기 이익 따지고 네. 이렇게 하면은 축제 헬스 자체가 할 수가 없어요. 역시 그 봉사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영농의 경력이랄까? 한 몇 년 정도 하셨고, 재배하시는 작물은 어떤 게 있는지. 저는 예. 공직에 있다가 퇴직을 해가지고 네. 퇴직 2년을 남겨놓고 저는 영농을 해야 되겠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8년이 좀 넘었습니다. 8년 동안에 상당한 경험을 많이 하셨겠네요. 네, 저는 이제 품종을 네. 블루베리를 시작해가지고 그러시군요. 네. 현재 지금 블루베리를 1,300평 정도에서 1,000주 정도를 지금 1000주 정도요. 재배하고 네. 있습니다. 네. 재배하면서 기쁜 일도 있지만 또 어려운 일도 있고 그런 거 많이 겪으셨을 텐데 가장 기뻤던 거? 제가 처음부터 이거 식재를 할 때 2016년도 식재를 할 때 네. FTA가 체결돼가지고 과수 폐농을 할 때 저는 과수를 심었어요. 네.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소리도 들어가면서 농사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게 제 판단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결단을 내리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또 가장 기뻤던 추억? 기쁜 일은 농사 경력은 짧지만은 네. 저는 이제 이 농사도 배워가면서 해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제가 사이버대학교 농학과를 나왔고 네. 블루베리 마이스터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블루베리 재배 농가에 대해서 교육도 다니고 또 네. 기농기춘자들 강의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경력은 짧지만은 그래도 그런 게 굉장히 제 이제 나이 먹어서 보람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뭐 공직에서 퇴직하신 다음에 준비 기간을 상당히 두신 거네요.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네, 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시다 보면, 나도 한번 귀농하고 싶다. 이런 지역에서 살고 싶다. 뭔가 농사를 지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저한테 귀농 성공 사례랄까? 한번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상담도 저한테 많이 오거든요. 네. 후배들이 귀농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려면 가족들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렇죠. 독거노인이 되지 말고 이제 네, 퇴직하면서 네.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내가 어떤 작물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면 실패한 사례를 보면은 묘목장사들한테 그냥 저기에 속아가지고 묘목을 사서 5년마다 그렇죠. 바꾼다든가 네. 그래서 5년 화성식을 보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퇴직을 하고 그러면 네. 또 5년이 늦어지고 또 그다 3번까지 바꾸는 사람을 봤거든요. 그거는 진짜 이 귀농을 해서 네. 실패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그래도 품목을 블루베리를 선택해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노력, 배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선도농가 변화 이런 거 저는 진짜 제가 많이 찾아다니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실패보다는 그래도 무난하게 됐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선생님이 성공 사례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네. 이제 퇴직 경찰관들 네. 귀농기출 희망자들한테 그러시구나. 성공 사례로 제가 발표도 하고 예. 강의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의 어떤 반응이랄까? 또 전화도 많이 오죠. 네, 그렇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요즘 중장년층 보면 과거보다 퇴직이 빨라져서 네. 보통 40대 후반, 50대 초반, 이때 되면 이제 제2의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데 이러한 분들이 경험이 없고 뭐 준비도 안 돼 있는 사람이라면 근데 그렇게 하고 싶다면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지금 인터넷에서도 보면 그린대로라는 네네, 그린대로. 거기에 보면 귀농기춘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또 많은 답변 저기가 있어요. 질문을 하면 답변도 주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린대로. 프로그램을 모르셔가지고 근데 안 들어가서 네. 활동을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 거기에 강사로도 돼 있고.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제 교육도 받고 네. 내가 필요한 거 질문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정보가 많은 데서 정보 취득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먼저 경험하신 분들, 내지 현재 농사 짓고 계신 분들의 조언을 듣는 게 다음 순서겠네요. 선배들의. 네네. 자, 마지막으로 지금 귀농에 관심이 있는 분들뿐이 아니고, 오늘도 그 쪽파 축제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이렇게 일반인들이 다른데 좀 농촌 지역에 관심이 있거나, 내지는 행사에 관심이 있거나, 이런 분들 꽤 있고, 여행 어디 가보지? 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일반인들한테 한번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예. 축제라고 해서 진짜 큰 축제를 가면 우리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진짜 구경을 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렇게 작은 축제라도 우리가 입장료 안 내고 가서 우리가 밥도, 식사도, 또 쪽파, 김치도 이렇게 손수 체험해가지고 담아가지고 오는 거. 실속 있는 이런 행사도 지역에 가면 있습니다. 네. 오늘 행사 준비 내지 진행하시는데 힘도 들고 바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